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스 제7회 모의고사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기간 연결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을 보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부과하고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2번도 신고관청입니다.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시의무 위반하면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개 강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자격증 미반 납은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임대차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했는데 민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번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요. 임차인은 2년 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고요. 농지는 3년입니다. 예외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죠. 5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입니다. 민법상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6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임차인은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법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민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기출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연장도 분묘의 일종이며 자연장지의 지목은 묘지이다. 1번이 틀렸네요. 자연장이라는 것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30cm 이상 파고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묻는 게 자연장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남편 분묘 구역 내의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4번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영원히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족 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가족 문중 종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기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계약은 깨질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허가신청서에 취득 목적을 투기라고 적으면 허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그 적은 사람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최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4번 공유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죠. 맞습니다. 5번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고요. 전세권은 계속 유효하겠죠.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농업경영이라 하고요. 2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3번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와 해당 농지의 인도다. 인도받고 시구원면장 확인을 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가 아니고 확인일자, 확인이라고 하죠. 확인받으면 그 다음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별도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4번이 X네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5번이네요. 주말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제 주말체험용 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없죠. 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틀린 것입니다.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2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30일이고요.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령에서 신고 안 해가지고 징역벌금 부과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기 때문에 형사처벌,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단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등의 특례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 한 번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인데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편면적 강행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38번 상가 임대차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서울에서 환산보전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상가, 주택 모두 다 적용됩니다. 상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5번은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 즉 부칙개공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당 경매물건 입찰 참가한 모든 매수 신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없다. 이게 X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수인이 돈 다 내면 그 한 달 동안 돈이 묶이게 되겠죠. 5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안 된다 했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보증금은 매수신고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입찰가, 응찰가, 매수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네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10월 12일까지 돈 내라고 하면 11일 날 돈 내면 또는 8일 날, 7일 날 돈 내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만 최저매각 가격 10%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또 재매각 절차에 참여해서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잔금을 안 낸 사람은 다시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